이거 그때 했어야 됐는데. 인테리어 한번 해보신 분들은 꼭 하는 말 중에 하나죠. 물론 모두가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정답은 없겠지만요. 제가 14년 동안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고객님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듣는 후회하는 인테리어 중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놓치는 것들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샤시 교체해라, 단열 공사 반드시 해라, 배관 교체해라, 이런 것처럼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수천만 원 들이라는 내용 절대 아니고요. 항상 그렇듯 그보다 현실적인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도 알찬 정보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실링팬입니다. 거실에 설치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방에는 잘 안 하세요. 근데 이거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요즘 날씨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5월인데 벌써 에어컨 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방마다 다 있으면 모르겠지만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 1000만원 우습게 나가죠. 그래서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방들은 선풍기 사용하시는데요. 선풍기는 공간도 차지하고 안 쓸 때는 수납도 보관하는 것도 골치 아픕니다. 가뜩이나 수납 부족한 공간에 선풍기 자리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실링팬은 달라요. 천정에 있다 보니 바닥 공간 하나도 잡아먹지 않죠. 서큘라이트를 사용하시면 조명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예쁘면서 저렴한 제품들은 추가로 지불하시는 금액은 10만원 안쪽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 거예요. 공사를 하실 때 시공을 하신다면 큰 추가 비용 없이 하실 수 있겠지만 이사하시고 나서 하시려면은 천정 작업 다시 해야 되고 도배도 다시 해야 돼서 그때는 실링팬 가격보다 공사비가 더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안 하시는 분들은 방에도 실링팬 아니면 서큘라이트 꼭 해보시길 바래요. 다음은 조명 색상인데요. 조명 색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전구색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불이라고 얘기하는 주백색, 그리고 하얀 주광색이 있습니다. 근데 한 공간에 여러 색을 섞어서 놓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메인 조명은 주광색으로 밝게 하시고 매립등이나 간접 조명은 분위기를 내신다고 노란불이나 주백색 불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이거 사진으로 봐도 사실 전혀 예쁘지 않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더 요란하실 거예요. 한눈에 두 가지 색이 동시에 보이면 공간이 정돈이 안 돼 보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라인 정리랑 같은 원리예요. 한눈에 보이는 마감재 종류를 줄여야 깔끔해 보이는 것처럼 조명색도 한 공간 안에는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이 조명 색상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에 하신다면 전혀 추가 비용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색상 통일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명 스위치 회로 분리예요. 이거 따로 분리 안 하면 스위치 하나에 모든 조명이 다 켜지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후기 영상들 보면은 많이 보이는 후회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방 같은 경우에는 최소 회로를 2개로 분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메인 조명과 커튼박스 간접 조명이거든요.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조명을 켜는 게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는지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인테리어 미팅 하실 때 꼭 조명마다 회로를 분리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네 번째는 차단기 교체와 단독 차단기를 만드는 일이에요. 아무래도 전기는 벽이나 천정에 매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초반에 하지 않으시면은 마감재를 무조건 손상시키거나 선을 노출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새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차단기 교체, 이건 특히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집에서 쓰는 전기가 얼마나 많아요. 에어컨에, 인덕션에, 전기레인지, 식세기, 건조기, 로봇 청소기, 특히 주방 가전들이 전기를 엄청 먹거든요. 구축 아파트의 차단기 구성은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마 차단기 한번 떨어지면 집안 전체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안전이에요.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누전이 생겼을 때 차단기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편이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업체랑 차단기 교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주방 쪽은 별도로 회로를 분리하시는 게 좋고 누전 차단기로 전체 교체하는 걸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 업체랑 꼭 사용하시는 가전제품의 전기 용량과 단독 차단기 필요 여부 확인하시면서 주방 쪽은 별도로 회로를 분리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분전함의 차단기도 누전 차단기로 교체하시는 것도 같이 협의하셔야 나중에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다음은 방수공사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샤시나 단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면 좋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서
무조건 하시라고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방수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산이 타이트할 때 욕실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보일 때 방수 뒤로 미루고 싶은 마음 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건 제가 예산에 상관없이 자주 권해드리는 요소입니다. 방수 문제는 한번 생기면 단순히 저희 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랫집까지 피해가 가고 누수 한번 터지면 보상에, 공사에, 분쟁까지 이어지고 그 스트레스랑 비용은 방수공사 비용이랑 비교가 안 돼요. 실제로 지인이 신축 아파트 입주한 지 3년도 안 돼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긴 케이스가 있었어요. 신축도 그런데 10년 이상 된 구축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 상담할 때는 예산 상황 관계없이 방수공사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탑볼 세면대예요. 한때 정말 유행했었어요. 지금도 욕실 인테리어 사진 찾다 보면은 탑볼 세면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사진으로 보면은 뭐 느낌 괜찮고 호텔 같은 느낌도 있고 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6개월만 써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볼이 상판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세면대를 사용할 때 물이 많이 튀는 것도 있고요. 튄 물이 볼 아래쪽으로 고이는데 물기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때가 쌓이고 상판이랑 볼 사이 실리콘 라인에 곰팡이도 생기고요. 그리고 그 곰팡이는 한번 생기면 제대로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실리콘을 걷어내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실리콘도 잘 벗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예쁜 건 맞는데요. 매일 쓰는 욕실 공간이고 습기랑 물때를 매일 상대해야 되는 곳에 있잖아요. 청소의 편의성이나 그리고 위생관리를 생각하면 언더카운트 볼이나 일체형 세면대가 현실적이에요. 게다가 10년 이상 살 집이면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은 조정욕조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호텔 느낌도 나고 일체감도 있어서 선택하신 분들 많은데 실제로 살면서 쓰시다 보면은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일단 욕조 자체가 깊어서 들어갈 때 불편함이 있어요. 어르신이나 아이 있는 집에서는 특히 위험할 수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욕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 받는데 한 500년 걸리거든요. 목욕하는 시간보다 몇 배는 더 걸리는 거예요. 욕조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욕조에 치마 부분만 타일로 마감하셔서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돈도 많이 아끼시고 스트레스도 없이 욕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덟 번째는 빌트인 가전 공간입니다. 요즘에 빌트인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미리 준비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거지로 끼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냉장고는 키친핏처럼 넣고 싶었는데 공간이 한 10cm 이상 남는다거나 식세기 넣을 자리에 사이즈가 부족해서 장을 여러 개 뜯고 마감도 지저분해진다거나 로봇 청소기는 지저분하게 급배수관이 노출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보통 그런 제품들의 공간을 미리 마련해 놓는 편인데요. 식세기도 실제 식세기가 들어가는 사이즈에 맞춰서 장을 미리 짜놔서 나중에 언제든지 장을 빼고 식세기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뚱냉이라고 하는 일반 냉장고를 당장은 사용하시더라도 빌트인 제품을 맞춰서 미리 공간을 준비해 두면 나중에 마음 편하게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사 전에 반드시 어떤 가전을 쓸 건지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정리를 해 놓고 업체랑 공간 계획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돈도 아끼고 후회도 안 하고 마감도 깔끔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존 마감재 색감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공사하시는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후회예요. 예산을 좀 아껴보려고 기존 마감재를 살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함정이에요. 이사하시고 나면 안 건드린 부분만 눈에 들어와요. 새로 한 거랑 대비가 되니까 오히려 더 티가 나는 거예요. 새로 한 벽지, 새로 한 바닥, 그 옆에 기존 갈색 문이 있으면 그 문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여기 예산 1000만원 인테리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인트 도장으로 색감만 바꿔줘도 달라져요. 비용도 크지 않고 어차피 다른 작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층간 소음 때문에 하시는 두꺼운 장판 시공이에요. 아기 키우는 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두꺼운 장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층간소음 목적으로 두꺼운 장판을 선택하신다면 나중에 후회하실 확률이 높아지실 거예요. 얼마 전에 마감한 현장 이야기 들려드리면 연세 있으신 할머님께서 사시는 집이었는데요. 보행감 때문에 두꺼운 장판을 시공해 드렸어요. 비용은 일반 강마루 시공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공 후에 보행 자체에서는 굉장히 만족해서 쓰고 계신데
가끔 손주들 놀러 왔을 때 아이들이 조금만 돌아다녀도 꼭 아래층에서 연락이 온대요. 조용히 해달라고. 제 기준에서 장판은 보행감이 중요하다면 두꺼운 장판을 권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면 그냥 일반적인 2.2T 정도의 장판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는 저는 LX에서 나오는 지아마루 스타일이라는 데코 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용도 일반 2.2T 장판 시공 비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 장 한 장 시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도 한 장만 뜯고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붙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코 타일은 단단한 장판이기 때문에 눌림이나 찍힘 자국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 시공은 아이들 키우시는 집에는 데코 타일로 바닥 마감을 하시고 거기서 세이브되는 금액으로 아이들이 노는 부분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매트 시공을 하시는 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비용도 아끼고 효과도 더 좋을 거예요. 자, 오늘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하나하나는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사하고 나서 매일 마주치다 보면 그게 쌓이거든요. 솔직히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신경 쓸 거 이미 너무 많잖아요. 견적도 봐야 되고, 견적도 비교해야 되고, 자재도 골라야 되고, 업체랑 소통도 해야 되고, 일정도 봐야 되고, 오늘 얘기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기려면 이 인테리어를 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헷갈리게 돼요. 이런 것들 알아서 챙겨주는 업체 만나면 이런 거 굳이 다 알 필요 없잖아요. 미팅할 때 먼저 물어봐주고 공사 중에 알아서 챙겨주는 게 저희 기준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업체 만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부 인테리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링크도 아래에 달아둘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